일단 고혈압 당뇨 약 드시고 계신 분들 평생 고혈압 당뇨 약 먹고 살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130 넘는 사람, 두드러기, 아토피, 비염, 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한 식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식사 제한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석재의 유튜브 약과 병원장이 꾸민 드림스 컴트루. 이거 어색하잖아요. PD님 어떻게 할 거예요? 유튜브 약과의 첫 주제는 채식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채식하시는 분들 이미 있을 것 같은데요. 비건이 또 트렌드잖아요. 비건과 더불어서 건강한 식사가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이라는 단어는 1944년도에 영국의 도널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지타리안의 베지와 끝에 안, 이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어떤 동물성 제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채식주의라는 말의 뜻입니다. 동물의 권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다는 개념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소비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가치 소비라는 하나의 소비 철학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부터 의류, 화장품, 다양한 비건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악어 농장으로 이슈가 됐던 명품 브랜드 H사, 비건 원단으로 명품백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엄청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 원단 뭘로 만든 건지 혹시 아세요? 옥수수? 땡! 버섯의 균사체로 만든 원단이라고 합니다. 비건만이 진정한 채식이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아니죠. 비건 말고도 다양한 채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건 같은 경우는요, 모든 육식 성분을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유제품, 달걀, 어패류, 가금류, 닭 같은 가금류, 오리 같은 것도 다 이제 피하는 거고요. 완전한 채식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장질환이랑 그다음 비만 예방 이런 부분에 특별히 효과가 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위한 식단 구성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알 종류를 또 드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오보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 오보가 라틴어로 달걀이라는 뜻이니까 유제품도 안 먹고 이분들은 달걀 종류, 오리알 종류 이런 것들만 드시는 분들입니다.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제품까지 섭취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락토 식단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요. 계란 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무기질을 섭취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죠.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소, 계란, 유제품, 어패류까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낮은 채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선이나 이런 걸로다가 오메가3를 포함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백질 부족에 대한 그런 이슈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홀로 베지테리안이라는 분들도 계셔요. 닭고기 종류까지 섭취를 한다. 그래서 채소, 유제품, 그다음 달걀, 생선, 그리고 닭고기 같은 이런 가금류까지 섭취를 하신 거예요.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고 실천하기가 쉽죠.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방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소에는 비건처럼 식사를 하시다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채식은 단계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요. 우리 식탁에 뭐가 올라오는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먹는 게 영 엉망이잖아요. 외식할 수밖에 없고 또 회식 끌려갈 수밖에 없고 요즘은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육식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붉은 고기를 불에 태워서 이 정제열량만 가득한 소주랑 같이 또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식생활이 많이 망가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도 종종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병원에서 식사를 할 때 가장 환자들의 건강을 신경 쓰고 해야 될 곳인데 회식이나 외식할 때의 메뉴보다는 좀 낫지만 백미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고 나쁘다기보다는 영양분을 다 깎아놓고 이 탄수화물만 모아서 먹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 과다한 염분이 또 섭취가 될 수밖에 없죠. 짜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초록색 잎채소 같은 게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적죠. 쌈야채 같은 거를 좀 같이 섭취를 해서 초록색 엽록체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병원에서 먹는 식단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응급실에서 환자 보다 보면 특별한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응급실에 19살 남자 환자가 왔었어요. 두통을 주소로 왔는데 젊은 사람들 두통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머리 CT 찍어서 뇌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뇌출혈이 없으면
그러면 자세에 의한 두통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자세 교육하고 통증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외래 관찰시키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19세 남자 환자 이분은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통 조절을 하고 뇌출혈이 없는 거 확인을 하고 쉬게 했죠. 그래서 20분 정도 지나고 다시 나서 혈압을 쟀는데 그래도 200이 넘는 거예요. 19살짜리가 이렇게 통증이 조절됐는데도 혈압이 높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다. 당신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식 사회생활을 했더라고요. 공장 일을 하고 있었대요. 공장에서 이제 아저씨들이랑 식사를 맨날 하게 되고 회식을 하게 되고 아저씨들도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매일처럼 회식을 했대요. 왜냐하면 젊은 아이가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애기처럼 아껴주셨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자극적인 음식이랑 또 술이랑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3년을 지냈고 그동안 뭐 나이가 이르니까 뭐 혈압을 재볼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못했고 너무 오늘 두통이 심해가지고 처음 응급실을 왔고 혈압이 200이 넘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200이 넘으면 우리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든지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혈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을 시켜야 될 정도의 혈압이거든요. 이 학생의 사례를 보면서 와 이렇게 빠르게 혈관을 나쁘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가 있구나. 보통 고혈압이라는 거는 40 넘어야 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10대 고혈압을 본 거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10대 고혈압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 식생활,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10대 고혈압도 양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비건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강을 목적으로 봤을 때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념적인 의미가 크다 보니까 건강에 오롯이 집중해서 만들어진 식사는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이제 현미식물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현미식물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현미로 밥을 먹고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채소 중에서도 가능하면 초록색 잎채소를 많이 먹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고구마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이 좀 많은 뿌리채소를 밥 대신에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염분은 또 제한을 좀 하는 그런 방식의 식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황성수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이제 프로그램에 가서 참여를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요. 30여 명의 환자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각자 자기가 아픈 부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경험을 하러 갔지만 2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식생활과 운동과 잠을 바꾸는 과정을 겪었고 마지막 날에 자기 고혈압 당뇨약 끊는 것만 알고 왔는데 불면증도 해결되고 알레르기가 해결이 되고 체중은 다 빠졌고요. 저도 5.1kg 빼고 왔으니까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됐다는 분들도 계셨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호전이 돼가지고 약 다 끊었다 이러는 분들도 계셨고요. 고혈압 당뇨약 끊는 과정 보면은 몸에서 이제 체중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는데 또 같이 갔던 분도 전단계 혈압이라고 하죠. 그 정도에 있었다가 혈압이 쭉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하고 이게 좋은 거는 맞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왔었어요. 요즘은 이제 못 먹는 게 아쉬운 게 국밥, 특히 뼈해장국이랑 순대국밥 워낙 좋아하거든요. 아들이랑 같이 그거 먹는 게 재미였는데 요즘 참느라고 그래도 몸에 좋은 거라면 또 지킬 부분은 최대한 지켜줘야 되겠죠. 채소, 곡류를 먹는다는 개념은 들어있지만 어떤 거를 먹어야 건강에 좋을지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거든요. 현미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껍질에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미 말고 잡곡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잡곡이라는 게 사실 껍질이 쌓여져 있는 잡곡이 거의 없습니다. 다 고정을 한 곡식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백미에 가까운 쪽이에요. 껍질에서 얻어야 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현미를 밥으로 드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비건식에서 초록색 잎채소에 대한 강조가 조금 적어요. 이 쓴맛이 포함되어 있는 초록색 잎채소가 단맛의 그런 하얀색 잎채소에 비해서 철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 필요한 영양분, 무기질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공을 덜 해야지만 이 무기질 소실이 적고 그대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초록색 잎채소를 꼭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단백질 부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필요한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생각보다 25g에서 50g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대사를 하면서 간과 콩팥에 무리를 주고 질소산화물 있죠.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25g에서 50g 정도면 정말 이 정도의 양인데 한 끼에 맛만 보는 정도만 해야 적당하고 서구화된 식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3대 영양소는 충분한데 이 5대 영양소의 나머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너무 적은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좀 돌아가는 식생활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비건의 개념으로 보면 곡류로 만든 거니까 그것도 채식이고 비건식인 거예요. 가공된 탄수화물로 만든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데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당 수치를 굉장히 빠르게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걸 대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갑자기 빵 하고 펌핑이 되면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 인슐린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당뇨가 오게 되고 이 과정이 거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금방 상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가공된 탄수화물은 안 먹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요. 일단 고혈압 당뇨 약 드시고 계신 분들 평생 고혈압 당뇨 약 먹고 살 거예요?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복 혈당 기준으로 이제 126 이상이면 이제 의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130 넘는 사람, 두드러기, 아토피, 비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한 식생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식사 제한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시도해 보시면 몸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미, 초록색 생채소, 과일 이렇게 세 종류로 식사를 하시는데 평소 먹던 것처럼 호다닥 빨리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허하고 맛도 모르겠고 왜 사나 싶을 거예요. 현미암술 입에 뜨고 100번 이상 꼭꼭 씹으면서 물이 될 때까지 씹어주면 현미의 맛도 알고 채소의 맛도 아시게 될 거예요. 금연 금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야식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단짠기매라고 표현하는데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 피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현미식, 초록색 채식, 과일식으로 하면 짜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들을 저절로 피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어느 정도는 고기를 이길 수 있는, 먹어도 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이렇게 채식에 대해서 건강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리 채식이 좋다고 말을 해도 남을 따라서 하는 거는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도 없고,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야지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좋은 건강식을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